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겼습니다. 자, 오늘 오후 9시 2분입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정확한 말을 했던 건 뭡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부분, 이 이슈를 알아야 된다. 영상이 좀 어렵다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이 이벤트를 피해가자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기업의 내용도 후반대로 다루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1월 30일이죠. 월요일과 화요일 이 두 번의 총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항상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그래도 4,200회가 탔죠. 6일 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피해 가셨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다 피해 가셨어요.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6시 31분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버티 MSCI의 심사 기준에 닿아 있는가? 이게 18일, 19일이죠. 목요일, 금요일에 대한 가격. 그쵸? 이 평균 가격과 최근에 있었던 가격. 이 부분의 평균 가격이 지금 심사 일정이 18일, 19일. 이날에 대한 마지막 가격을 통째로 해서 오늘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월요일 날 변동성을 확대합니다. 자, 월요일날 변동성 확대한다고 하죠. 좀만 더 들을게요. 과거의 에코프로.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겁니다. 과거의 에코프로도 이 심사 과정이 이탈이 됐다 해서 급격한 이날 하락 구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모르고 잠시 점심 식사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어디 갔다 왔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자, 오늘은 사실 뭐 영상을 깊게 찍는 것보다 자,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결정이 났습니다. 목금, 그쵸? 피해가 됩니다. 월요일 날은 분명히 변동성을 확대할 겁니다. 하방으로. 어떻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됐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건 MSCI 이날은 심사, 군대 가기 전에 체중 검사죠. 2월 14일 그죠? 다음 달에 있을 거는 마약 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때는 체중만 보는데 이때는 체중과 거래량까지도 본다. 이 거래량은 분명히 무상증자를 동원하면서 풀 거다라고 했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1차가 떨어졌다고 해서 2차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산점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이제 현재 기준에 right now 뭐가 중요합니까? 맞아요. 혹시나 패자 부활전은 없을까? 있어요. 그게 바로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1월 30일까지 무작정 하루를 건너는데 사실 이날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월요일과 화요일밖에 없죠. 이날의 가격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인 거래량도 본답니다. 원래는 이때만 거래량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요 부분을 어디까지 가격과 거래량 기준을 넣어야만 심사 기준의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냐. 그러면 결국 뭐죠? 공은 2월 14일로 보내면서 가산점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패시브 자금의 가격의 룰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돼요. 이것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잘 액티브 자금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의 감정을 이입하는 증권 브로커를 통해서 주식을 주문을 넣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패시브 자금은 뭐냐면 기계 룰에 의해서 퍼센티지와 거래량만 형성되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 버리고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4일까지 그 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초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이때 빠진 게 2차 전지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근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때는 MSCI 이슈예요. 근데 이때는 2차 전지 맞아요. 트럼프가 두 개 주에서 압승을 했죠. 잘 봐요.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씩 봅시다. 오늘 이거 뭐 짧은 설명이지만 다 보여드릴게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한번 대봐요. 에코프로? 오케이. 이거는 리튬 관련주잖아요. 리튬가 폭락했죠. 이거 반등 온다는 말. 자, 요 부분이죠. 이만큼인 건 맞아요. 근데 원래부터 주가가 안 좋았잖아. 그쵸?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떤 거죠? 역시나 이때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원래부터 오르지 못했던 거 애들이에요. 이 고봉에서 LNF 단단한 종목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죠? 똑같은 흐름을 반복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이 부분과 어떻게 이 에코프로 머티가 유사합니까? 퍼센트 자체가 틀린데. 아니에요? 6배 올랐고. 다른 건 3, 40%밖에 안 오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MSCI 훼손분이고 이 부분이 2차인지. 그쵸? 그래서 단발적으로 오를 수는 있을 겁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은 월요일과 화요일로 넘어간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신용과 미수를 쓸 수 있다. 경고 종목이 풀리면 이런 말 더 할 수 있어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전구체 이야기는 완전 뒤로 넘기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이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에코프로머티 18일, 19일입니다. 평균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죠. 다만 MSCI 심사 편입이 1월 30일 이전에 특정일 가격 1일 종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자, 요거 편입했습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늦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라도 좀 더 이 월요일 화요일에 따라서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 땐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일단 하지 말고 패시브 자금의 룰에서만 하십시오. 그것도 여기 퍼센티지율과 거래량 기준을 섞어놨어요. 아, 제발 이번에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 나이는 제 전화번호를요 이렇게 보내주시죠. 그냥 원타치로 보내주세요.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AI 인식하게 해놓을 테니까요. 만일에 근데 3번 정도 저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신 분들은 이거 통신사에서 스팸 문자 처리돼 버립니다. AI가 보내는 거라서 주위에 계신 분 좀 편하신 분 주식하시는 분 있다고 한다면 대신 저한테 에코라고 해서 문자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그 글로벌 이제 A사 이게 테슬라예요. 10초 동안 공개됐다가 엠바고 조항에 의해서 가둬버렸죠. 테슬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3개월 이내 재공시하겠습니다라는 거 이거 캡처해 놓은 거 보내드리고 할게요. 요 A사는 어디다 얘네들이 쓸 거냐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자 봅시다. 여기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 글로벌 A사로부터 전구체 중장기 이거 3개월 이내 재공시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인데 사실 이거 11월 달부터 나왔던 이슈인데요. 얘네들의 이제 의도는 이렇게 할 거예요. 몸집이 만일에 너무 작아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격을 맞춰놓긴 해야 되거든요. 향후에 2월 14일에 어떠한 뭐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빠지든가 뭐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뭐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면서 중국에 있는 제롬 메이라고 하는 전구체를 전 세계 80% 생산하는 얘네들 거 이제 못 쓰게 해놨잖아요. IRA 법안 때문에 그쵸? 중국 거 광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 안 준다. 그것 때문에 이 희소성 원칙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오면 얘네들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전구체 A사를 꺼내면서 몸집을 마련하겠죠. 거래량은 무상증자로. 이 뜻입니다. 자, 뭐 이제 과거에 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은 낮췄던 이유는 뭐 2차전지 공매도를 뭐 비싸게 상환하지 않기 위함이다. 뭐 이거 말씀드렸고 이때 뭐죠? 정확히 9월, 10월에 폭락장을 피하고 11월 상장돼서 요만큼만 들어올리고 3일 이때도 말씀드렸죠. 피해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코스피 200에 대한 몸집은 딱 형성된 멈춰버렸잖아요. 이거는 국내 코스피 200이니까 가능한 건데 MSCI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 글로벌 펀드 매니저는 몇천 주의 자금을 가지고 신흥국과 선진국에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얘를 포함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보고 몸집도 적당한 걸 본다는 거죠. 자, 가격 이야기만 오늘 좀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습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은 조금 이벤트가 클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 방송 주소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각이라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9월 9시 15분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해요.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월요일을 어떻게 냉정하게 긴밀하게 정확히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낙폭에 대한 부분을 피하고 해당된다고 하면 즉각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나 사연 있으세요? 뭐 신용 미수 썼다 아니면 대출금을 받았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도 좀 적어서 보내보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제가 한번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돈 내는 거 없어요. 참고로 뭐 돈 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는 주위의 양로원에 기부하십시오. 그런 선량함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어떤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죠? 자, 뭐라고 보내라고 했죠? 에코라고 보내세요.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 20년 했고요.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상 받았는데 1,000억을 운영했고 IPO 신규 상장주만 하더라도 20조 원 운영해 봤어요. 중요한 건 시장의 룰을 어겨서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에 있었으면 이런 상승을 보지도 못했죠. 배터리 업종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이 불편함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양극재를 핵심 소재를 늘리는 방법이고 양극재 핵심 소재 좀 깊게 들어가 볼까 이건? 바쁘신 분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또 보신 분들은 어떤 좋은 영상이에요? 그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자 어떻습니까? 전구체와 리튬을 섞게 되면 양극재가 되는데 이 전구체는 중국 거 쓸 수 없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죠? 리튬은 리튬 가격 폭락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빠진 거고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빠지는데 오른 거는 이것 때문이고 그죠? 그러니까 전구체도 또 다시 들어가 볼까요? 전구체는 니켈과 망간 아연을 섞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니켈은요. 맞아.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니켈의 함량을 높이게 되면 하이니켈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자, 요 부분이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도 얘 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1등이냐 그리고 한국이 1등이냐 이런 말 갑노늘박 있죠. 방식이 다릅니다. 하이니켈 방식을 추구하는 거는 국내, LFP 배터리 방식을 추구하는 건 중국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 또 댓글로 어떤 분들은 한국말은 알겠는데 네 이야기는 모르겠다. 원설이 읽는 것 같다.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14일 동안 거래하면서 기준을 맞춰버리고 보통 편입이 된다고 하면 빠진다는 이론을 반대로 적용을 하고 2,600원짜리에 대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끄집어내면서 76만 주 직원들이 사퇴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스탁 옵션을 가지고 오면서 12월 26일 이달에 뭐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원래 공매도 쳤던 거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이론으로 움직이는 이 공매도 애들. 라운드 피겨 24만. 이거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다만 쉽지 않아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용과 미수 대출을 쓰겠다 주의 경고 그때 내가 경고 사인을 안 했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결국은 이벤트는 이벤트답게 받아들이고 룰을 알고 쉬어가는 과정도 알고 왜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쭉 끌어내린 이유에 대한 부분. 공매도 이런 게 생겼으면 받아낼 줄도 알고 덜어낼 줄도 알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탑다운 방식. 시장을 먼저 봐라. 산업을 봐라. 그리고 업종을 봐라. 이벤트도 봐라. 그게 바로 시장의 룰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되길 희망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방식에 대한 부분도요. 일단 월요일, 화요일은 집중적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할 텐데 잘 되시길 희망해요. 아시죠? 자, 1,000만 원을 가지고도 1억을 버는 거요. 1년이 걸리지 않아요. 종목을 보지 말고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의 산업군의 이동, 이벤트 플레이어, 규칙 이걸만 알게 되면 사실 여러분도 주식 타자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영상을 봤길래 그렇게 또 예? 잘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하다. 아시죠? 자, 일요일은 좀 쉬세요. 아시죠? 그리고 토요일은 냉정하게 한번 다시 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받아보시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월요일, 월화는 라이브 방송을 통할게요. 그리고 이 연기금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네. 연기금은 왜 사고 있을까요? 얘네들은 무상증자를 받거나 유상증자를 받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받게 되면 기관의 룰에 의해서는 즉각적인 매도를 동반할 겁니다. 왜요?
기관들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받으면 안 돼요. 주식수를 늘리면 안 되거든요. 물론 무상증자는 굳이 따지면 뭐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기관 매니저들의 룰에 어긋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돈을 달라라고 해서 유상증자하는 거 있죠. 그쵸? 그 부분도 참여해서는 안 돼요. 주식수를 늘리는 거는 장중에만 하는 것만 룰입니다. 이것도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